네, 안녕하세요. 마술하다 야초입니다. 오늘은 마술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한국에서 마술 교육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 중에 하나죠. 네, 드롭링이라는 도구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오늘도 역시 김원일 마술연구소의 김원일 마술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마술연구가 김원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은 좀 가벼운 소재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한국 마술교육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한국 마술교육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국민 마술 도구라고 할 수 있는 드롭링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와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드롭링이라는 건요. 네. 이름 마술입니다. 여기 보면 체인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링이 있습니다. 네. 진짜 관객한테 확인시켜도 무방 안 토오고요. 여기서 그냥 떨어뜨리면요. 링은 이 체인에 걸리지도 않고 뭐 그냥 떨어지죠. 네. 그런데 제가 여기다 마법의 힘을 주고 그대로 훅 떨어뜨리면요. 오.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걸리게 됩니다. 네. 정말 네. 간단한 마술이죠. 그래서 이 드롭링이요. 네. 이제 아마 요즘에는요. 대한민국 초등학생이라면 아마도 대부분이 반드시 배웠을 거리라 생각하는 마술 도구고요. 그리고 마술 수업이 끝나면 우리 수강생 모두가 다 같이 힙합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목걸이 매니까요 이거. 맞습니다. 이거나 해본 분들은 다 아는 얘기죠. 예. 네. 그런 마술 도구이기도 합니다. 네. 참고로 제가 옛날에 2015년에 일본의 마술 컨벤션에 다녀와가지고 일본 도쿄공항 면세점에 있었는데 거기 까르띠에 기공소 명품 매장에 거기에 거대한 드롭링이 있어서 깜짝 놀랐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당시 출시한 이제 시즌 상품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어디까지나 절대적으로 드롭링 형태였어요. 단지 차이라고는 드롭링은 이제 5,000원 이하, 뭐 10,000원 이하짜리의 마술 도구라면 까르띠에는 똑같은 드롭링인데 1,000만 원이었어요. 1,000만 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가장 대중적인 교육용 마술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또 실제 공연에서는 보기가 힘들어요. 그건 왜 그렇죠? 그 이유는 뭐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트릭이 너무 짧아요. 아. 그리고 생각보다 그 효과가 드라마틱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치명적인 단점 하나가 있는데요. 네. 이거 아마 마술사들 다 공감할 거예요. 마술 교육과라든지. 생각보다 숙련된 마술사조차 실수를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실제 공연에서는 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드롭링 교육 마술 시장에서는 굉장히 사랑받는 도구인데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육적 내용이 생각보다 나오고요. 네. 그리고 수업에 대한 소요 시간이 또 3번 나옵니다. 강의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서 이제 마술 교육 시장에서는 여전히 굉장히 사랑받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마술 강사조차 마술사들조차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공감이 있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보통 드롭링이라고 부르잖아요. 제가 들어도 약간은 어색할 수도 있는 영어 같은데 해외에서는 어떻게 부르나요? 똑같이 드롭링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정식 명칭 같은 게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영어를 잘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드롭링이 어색한 단어는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 세계에서 거의 한국에서 드롭링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통용해서 쓰고 있고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영어권에서는 ring on chain, ring and chain magic, dropping magic, jumping ring, ring catch, 그리고 mysterious ring, magic chain ring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네. 이 이름들 중에 이게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름들 중에 mysterious ring, 네. 그 magic chain ring이라는 호칭은요. 네. 이렇게 마술적인 환상과 신비로움이 강조된 반면 ring on chain, 뭐 dropping ring 이런 것들은 이제 물리적인 현상이나 그리고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마술을 만들 때 이름을 정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이름을 정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네. 잠시 옆으로 빠졌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권에서도요, 이제 이 마술의 이름을 이제 아노의 쉥이라고 해요. 네? 아노는요 링이라는 뜻이고요, 쉥은 체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역시 그냥 링 체인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영어권에서는 ring on chain이라는 말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를 그대로 또 일본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ring catch, ring chain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ring chain 오토스 마지쿠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ring chain은 그대로 ring chain이고요. 네. 오토스 마지쿠 떨어뜨리는 마술. 떨어뜨리는 마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장으로도 또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딱히 뭐 정해진 말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가 좀 특수한데요. 중국은 이 드롭링을 칭하는 말 자체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제가 중국어는 잘 못하지만 네. 링인환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이제 한국어로 하면은요 명일환이라는 뜻이에요. 명일은 이제 아침이라는 아니 내일이라는 뜻이고요. 환은 고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고리라는 뭐 다소 뭐 시적인 표현을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드롭링을 명인환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실제로 링킹링을 중국에서는 끝에 이 링이라는 말이 거의 환자가 항상 들어갑니다. 고리 마술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하면은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는 링온 체인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이고 한국에서는 드롭링이라는 말을 쓰이지만 어쨌든 뭐 정해진 호칭 같은 거는 없습니다. 드롭링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이 도구에 대한 유래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저도 예전부터 이걸 많이 사용했으니까 원래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유래 추적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 도구의 유래나 뭐 역사나 뭐 뚜렷한 기록은 제가 지금까지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록을 조사한 바로는요. 링하고 줄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또 이제 주 소재가 링이고요. 네. 그럼 아마 링을 사용한 마술,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됐다고 칭해지는 링킹링. 이 뿌리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링킹링의 뿌리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이 뭐냐? 일본 마술책 호카산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원본은 아니고요. 네. 이제 번역본인데요. 예, 이게 이제 1764년에 쓰여진 일본의 마술책 호카센입니다. 아, 이게 마술책인가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이렇게 이거는 링킹링 그림이 보이시죠? 예, 이것도 있고요.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마술이 적어도 1764년보다는 오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예, 일단 이런 추적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온라인 마술 아카이브 사이트인 컨저링 아카이브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네네. 거기에 보면 이제 링 앤 스트링, 링 앤 로프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기록을 추적하면은 검색을 하면은 1920년 기록이 가장 오래된 걸로 나와 있어요. 네. 물론 그 사이트가 마술계 전체 기록을 다 보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그 정도 시대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네. 제가 또 마술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여러 가지 마술을 보면서 가장 이 마술과 비슷한 트릭을 네. 봤을 때 네. 바로 이 마술이 가장 비슷하고 생각하는데요. 네. 네, 자, 여기 보시면 줄이 있고요. 잡아가지고 링 보이죠? 네. 자, 이렇게 되는 마술인데 네. 예, 그러니까 아마 마술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그리고 아니면 스테이지 마술 기초로 차근차근히 하셨던 분들은 네. 링킹링 외에 링과 줄을 이용한 마술을 하면서 예, 이 기술을 많이 아마 사용했을 거예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좀 한 기억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 마술은 이제 정확히 어디가 먼저라는 건 찾을 수는 없는데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 네. 제 인생 최초로 제 의지로 마술 책을 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94년이에요. 네. 초등학교, 네. 국민학교 5학년. 그래서 예, 이 책입니다. 나도 진짜 마술사라고 예, 나중에는 원본도 구했습니다. 와, 대박. 네, 이 책을 보면은요 여기에 자 보면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예, 아, 나와 있네요. 예, 이 원본 책 보면 링플립이라고 나왔는데 뭐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네. 쇠고리를 힘차게 튀기기. 예, 누가 봐도 그림은 딱 드롭링 비주얼이죠. 맞습니다. 예. 여기도 원작이나 이런 건 잘 안 나와 있고요. 참고로 이 책에서는 이제 프렌치 드롭이라는 그 마술을 충격적으로 프랑스식 낙하라고 또 번역해 놓은 걸로 유명해요. 예. 참고로 북한 마술 책에서는 프랑스식 쇠돈 바꾸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돈 바꾸기. 어쨌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연습했었고요. 실제로 네. 이 책에는 5가지의 마술 도구들이 들어 있었어요. 네. 덤틴, 락테스, 손수건, 뭐 줄, 링. 그래서 저걸로 실제로 연습도 할 수 있었고요. 그때 이 마술의 원작이나 이런 실체를 정확히 찾을 수는 없었지만 제가 네. 예전에 이제 미국 뉴욕에 유명한 또 클로저 마술사가 있습니다. 예, 에릭 드캄스라는 마술사가 있는데 네. 그 사람의 링 앤 스트링이라는 렉처를 보면 이 기술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예, 그 사람은 영국의 마술사 조지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토스온이라는 걸로 이 마술을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예, 정확히는 그 사람이 토스온이다. 만들었다라는 말은 안 했지만 그 사람의 토스온이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록을 검색을 하면 검색되는 게 전혀 없어요. 예. 아마 그래서 그 사람이 에릭 드캄스가 말한 게 만약에 정확한 사실이라면 조지 블레이크라는 그 영국의 마술사가 1949년부터 1969년도까지 이제 마술 트릭에 대한 이런 출판 작업을 활발히 했으니까 아마 네. 그 시대쯤에 나오지 않은 트릭일까라는 추측,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50에서 한 80년 된 트릭이 아닐까라는 추측까지는 할 수는 있어요. 네. 물론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예. 여기서 또 하나 또 TMA를 하나 얘기하자면요. 네. 조지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좀 저에게는 좀 특별한 사람인데 네. 제가 옛날에 어린이 마술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서 최초로 어린이 마술에 관한 이론서를 제가 쓰기도 했었고요. 네. 예. 조지 블레이크라는 마술사가 왜 특별하다면 어린이 마술의 교본이라 할 만한 영국의 테리 허버트라는 마술사가 있는데 네. 예, 그분이 거의 오프닝 마술로 은색 지팡이를 사용한 마술이 있습니다. 이건데요.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닦은 다음에 올라와 하면은 쓱쓱쓱 올라가고 뭐 이런 도구예요. 예, 이 도구인데 이 도구 이름이 실버 셉터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 마술 공연에 있어서 유치원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도구거든요. 네. 예, 이 도구를 만드신 분이 조지 블레이크예요. 어. 예,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우리나라 마술 어린이 마술에도 상당히 간접적으로 기여를 했다 볼 수 네. 있는 그런 잡지식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드롭닝이라는 마술 도구로 돌아와서 이 마술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다시 한번 이 드롭닝 먼저 기본적인 효과를 보여주면 네. 링이 있고 체인이 있고 그냥 떨어지는데 그렇죠. 마술을 힘을 주면은 땅 걸렸다 이런 말이죠. 매듭이 묶이는 거죠. 이런 효과죠. 네. 매듭이 묶이는 거. 네. 일단 이 마술의 원리를 설명하자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술사적인 부분하고 하나는 과학적인 부분입니다. 네. 네, 먼저 마술사적인 관점에서 설명하자면요, 이제 로프 마술 쪽으로 갈 수 있는데요. 네. 예, 매듭의 형태입니다. 네. 예, 이 매듭 이건 잘 안 보이잖아요. 네. 이거를 이걸로 바꾸면요, 네. 좀 잘 보이죠? 이런 매듭의 형태로 만들어지는데요. 예, 이제 로프 마술의 끝 마술에 있어서 대표적인 매듭들이 있어요. 오버헤드 낫, 스퀘어 낫, 그레니 낫, 뭐 슬립 낫, 뭐 프레첼 낫,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 외에도 유명한 매듭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히치낫입니다. 히치낫. 네, 히치낫. 네. 예, 이 매듭이 히치낫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로프에 잘린 끝이 안 보이고 쭉 한 줄로 연결돼서 이렇게 기둥 같은 거를 완전히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히치낫인데요. 이 히치낫이 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특징이죠? 네, 히치낫은 얘를 이제 양쪽 끝으로 이렇게 벌려주면은요, 벌어지죠. 잠시만요. 일단은요, 히치낫의 특징은 이렇게 끊어진 부분 끝이 안 보이고요. 네. 쭉 연결되면서 기둥 같은 거를 완전히 감싸지는 형태로 잡아줍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튼튼한 매듭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마술적인 특징인데 이 친구를 이렇게 매듭을 벌려주면은 이런 형태가 돼요. 네. 예. 그래서 이런 한쪽을 하프 히치낫이라고 또 부릅니다. 아. 예. 이렇게 하프 히치낫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마술적인 특징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끝 한쪽 잡아주시겠어요? 네. 예, 이렇게 잡고 양갈래로 뻗은 쪽에 이 부분을 잡고서 이쪽으로 빼주면요. 네. 예. 마치 링이 줄을 통과하는 듯한 현상을 주는 거죠. 네. 보여주는 거죠. 야, 이거 신기하네요. 이거. 예, 이런 건 연출이 가능합니다. 네. 이게 이제 히치낫의 마술적인 관점에서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순식간에 이 히치낫을 만드는 게 마술적인 원리고요. 네. 예,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과학적인 원리. 과학적인 원리는 한 4가지 요소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과학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과학의 전문가는 아니고 이제 그래도 그나마 공부한 지식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요. 네. 대표적으로요. 일단은 중력, 중력. 그리고 회전관성, 네. 그리고 마찰력, 네. 그리고 작용 반작용, 이런 것들이 작용합니다. 현상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요. 자, 일단 설명을 위해서 이 로프로 이용해서 보여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체인이라고 부르면요. 네. 먼저 이렇게 잡고서 네. 링을 집어넣어요. 네. 예, 그냥 떨어뜨리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지구의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힘, 이게 중력이죠. 네. 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마술의 포인트가 비밀스럽게 링을 회전시키는 겁니다. 예, 실제로 줄이 걸리게 할 때는 그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회전하면서 떨어지죠. 의도적인 회전을 만드는 회전관성이 네. 이 안에서 또 하나 들어가고요. 예, 특정 편면을 유지해서 회전하는 이 회전관성, 그리고 회전하면서 떨어지는 링이 체인과 부딪히면서 마찰력이 작용하죠. 네. 예, 그리고 마찰력이 작용해서 체인과 링에 상호작용하는 뉴턴의 제3법칙, 있어 보이죠?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이 발생하면서 체인이 압축되거나 위로 당겨지면서 떨어지는 링 주위에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네. 결국에 매듭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매듭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체인의 이런 유용성 때문에
매듭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네. 즉 이 트릭이 마술적으로 보이는 이유는요. 사람들은 링을 떨어뜨리면 중력에 의해 당연히 링이 체인을 통과해서 바닥에 떨어지리라는 직관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예상과 이 현상이 모순되기 때문에 이 마술이 신기해 보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모순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에 시연자는 비밀스러운 인위적인 유도적 회전을 만드는 거죠. 의도적 예. 회전. 네. 그래서 의도적인 회전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쨌든 사람마다 하는 법은 다르지만 네. 결국 이 드롭링의 궁극적인 비밀은 딱 하나죠. 가장 핵심은 그냥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전혀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손에 어딘가에 부딪혀가지고 회전하는 거. 네. 사람마다 잡는 법이 달라요. 네. 네,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 부딪혀서 이렇게 회전하는 게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잡아서 링 아래에 있는 손을 의도적으로 조금 빼가지고 회전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네. 예, 이런 식으로 유도된 회전. 예, 그래서 회전 관성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이 마술의 핵심 원리죠. 그래서 예, 정말 단순한 마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있어 보이거든요. 네. 대단하게 느껴지고요. 네. 그래서 이처럼 마술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면서 분석하는 과정이 마술을 단순한 취미나 놀이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일상과 연결된 실용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다양한 분야하고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마술이 훨씬 더 가까운 존재로 다가오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마술 교육의 장점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뭔가 대중들에게 좀 더 문화적으로 가까워지는 거. 네. 지금까지는 드롭링 그 자체에 대해서 깊이 저희가 알아봤는데 추가적으로 드롭링에 사용되는 이 고리와 체인을 이용한 다른 마술들도 있을까요? 예, 물론 많죠.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완전 다른 트릭이라기보다 예, 드롭링의 루틴 자체를 좀 더 확장된 느낌으로 시연하는 법부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예, 보통 드롭링은 시연자 혼자서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단순한 연출로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예, 지금 보여줄 거는 이 시연을 점차 더 불가능해 보이는 방식으로 계단식으로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시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더 몰입도 있고 신기한 마술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일단은 먼저 사람들 앞에서 기본적인 연출을 보여줘요. 관객들한테는 자 이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뭐 떨어져요 떨어진다. 한 다음에 마술을 부리면 와 걸립니다. 1단계예요. 1단계. 예. 자 그러면 제가 두 손으로 했으니까 네. 예, 이번에 더 어렵게 한번 한 손으로 해보겠습니다. 한 손으로 해도 떨어뜨리면 마찬가지로 떨어지지만 제가 예, 마술의 신호를 주고 얍 하면요 또 바로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결국엔 마술사의 손에서 이루어졌으니까 네. 이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요. 네. 그래서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관객의 손에다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 내밀어 주시겠어요?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요? 네. 대충 그냥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네. 올려주시고요. 제가 하는 건 별거 없어요. 네, 그냥 얘를 그냥 이렇게 잡아가지고 네. 올리는 것 뿐이에요. 네. 네, 물론 떨어뜨리면 그냥 떨어지겠지만 그렇죠. 네, 여기서 마술의 힘을 부려서 약 하고 똑같이 떨어뜨리면 홀 걸리게 돼요. 뭐 직접 매듭도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네. 이런 식의 방식으로 연출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사실은 이거 뭐 제가 구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에 예, 유럽의 포르투갈의 마술 방송인 나다익사키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네. 예, 거기서 한 여자 마술사, 제가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여성 마술사가 이 마술을 시연했었어요. 네. 이렇게 쉽고 단순한 드롭링 마술을 TV에서 이와 같은 빌드업으로 극대화해가지고 관객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방송에 보여줬다는 게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나온 한 손 연출은 없었습니다. 네. 제가 그냥 추가한 거고요. 예. 자, 그리고 네. 다음과 같은 마술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방금 시연이 끝나면 이어나갈 수도 있는 건데요. 네. 예. 일단 이렇게 걸려 있으면요. 자, 관객한테 걸린 거 확인시켜주고. 네. 그죠? 그 다음에 링을 잡아가지고 관객분께서 한번 왼손 오른손 원하는 손 한번 내밀어 주실래요? 앞으로.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태로 하나, 둘, 셋 해주면 놀랍게도 홀 링이 떨어지고 완전히 풀리게 됩니다. 우와. 이런 신기하다. 시연법이에요. 자, 이거는 실제로 교육용으로 하기에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연출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스 디렉션을 좀 요구하는 기술이거든요. 네. 이 히치낫에 가로줄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가로줄 부분이 관객 쪽으로 가게 한 다음에 네. 그래서 중지손을 넣어가지고 히치낫 밑부 가로줄에다가 중지를 댄 다음에 네. 이제 세로줄 두 줄 부분 있죠? 이 네. 사이에다가 엄지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만져가지고 앞으로 밀면은 얘가 앞으로 조금 풀려나갑니다. 네, 이 벌써 풀린 상태에서 건가요? 이미 거의 풀렸어요. 근데 이제 미스 디렉션을 써야 되는데 네. 어떤 현상이라면 자 관객한테 이렇게 잡으면서 땅땅땅 걸려 있다고 하면서 오른손이나 왼손 편한 손 내밀어 주시겠어요 하는 동안 나는 어떻게 하느냐 손을 내미는 동안에 네. 링은 위로 올라가고 체인은 아래로 내려가요. 네. 잡지를 않고 링만 잡고 네.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면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이미 풀려버려요. 아. 그럼 여전히 살짝 잡고 있고 네. 이게 좀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관객한테 손바닥 내민 상태로 호흡을 불면서 천천히 느낌을 주면서 야, 떨어뜨리면 이건- 두 번째 연출은 네. 좀 다른 방식인데 이거보단 조금 쉬울 수 있지만 네. 예, 이렇게 보여주고 와 안 꼬였다. 네. 이번에는 엄지를 앞으로 간 다음에 이렇게 잡아요. 네. 그래서 이건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역시 똑같이 앞으로 밀어주면서 얘를 이렇게 링도 살짝 흔들어주면 이미 아래로 내려가요. 네. 그럼 이미 풀어졌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놓은 다음에 호흡 불어주면서 느낌대로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보여주면 또 풀리는 연출이 가능합니다. 와, 앞에 거랑 이어갈 수 있는 거. 그러네요. 만약에 교육을 했을 때 애들이 말도 안 되게 다 잘한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 이걸로 또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연출도 혹시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링을 떨어뜨리면 네. 이제 걸렸었죠? 네. 얘는 역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닥에 편하게 줄을 깔아준 다음에 이렇게 대충 네. 사각형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아무데나 꼭지점에 이렇게 올려주고요. 네.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해주면 걸리는 마술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원리를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네. 링을 역시 마찰력에 의해서 이렇게 끌어줄 때 얘가 쭉 세게 당기면요, 네. 이 링이 살짝 점프하거든요. 이 체인에 부딪히면서 마찰력 때문에. 네. 그러면서 얘가 올라가면서 회전을 하고 링도 오르면서 여기에서 또 이렇게 회전을 해요. 네. 그래서 마치 위에서 떨어질 때 도는 그 원리 상태가 역방향으로 되면서 오히려 거꾸로 매듭을 만드는 거예요. 네. 자, 이건 경우에 따라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앞에서 드럼링 떨어뜨린 거 못하는 애들한테 최후의 순환으로 끝까지 안 되는 애들한테는 이거를 또 가르쳐 주기도 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세게 당겨주면 걸립니다. 음. 예, 근데 경우에 따라 어쨌든 체인이나 링이나 바닥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강의하러 가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예. 사실 드롭링이 언뜻 보면 쉬워 보이지만 예.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하기에는 어렵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방금 보여주셨던 이 동작은 예. 그래도 동작 자체가 복잡하진 않기 때문에 예. 어린아이들이 도전 정신 가지고 계속 하더라고요. 이야기가 쉬워서. 그렇죠. 방법 자체가 단순하니까 예. 연습하기도 재미가 있고 그리고 또 네모 말고 세모 같은 모양으로 예. 바꿔서 도전하는 친구도 예. 있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사용하는 마술입니다. 맞습니다. 재작년인가? 울산 매직 컨벤션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조그만 소소한 재미로 하는 대회들이 있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짧은 시간에 드롭링 빨리 걸기였거든요. 드롭링 빨리 걸기. 아무도 이 방법을 몰라가지고 빨리 바닥에 이 형태를 깐 다음에 깍깍깍깍깍 하면 될 텐데, 예, 물론 안 될 때도 있겠지만, 아 맞네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물론 이제 미리 다 좀 깔아놔야 그렇죠. 되지만, 네, 준비는 필요하겠지만. 예, 그때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될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나갈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음 마술입니다. 네. 다음은 드롭링 연출에 있어서 응용 버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 하나예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일단은 이거를 먼저 보여주고 제가 제안하는 방식을 또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네. 예, 아마 여러분 보시면 드롭링을 아시는 분들은 하실 거예요. 네. 일단은 관객 손이 두 손이 필요한데요. 엄지 한번 네. 내밀어 주시고요. 예, 좀 기니까 짧은 걸로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관객 손을 얘를 걸어주고요. 네. 예, 일로 돼도 안 빠지고 일로 돼도 안 빠집니다. 그죠? 네, 안 빠집니다. 단단히 안 빠집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걸 좀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또 한번 걸어주고 네. 이렇게 또 한번 묶어줍니다. 네. 저 꽉 묶였죠? 네. 이 상태에서 잡아주고 제가 하나 둘 셋 해주면 부드럽게 오. 통과하게 됩니다. 요런 마술인데 야,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트릭을 안 좋아해요. 왜 그렇죠? 예, 왜냐면은 네. 엄지에 먼저 걸었다고 네.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네. 예.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해서 안 빠진다고 했는데 네. 일대로 끝나야 되는데 뭐 좀 더 복잡하게 하겠다. 물론 이제 당위성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얘가 다시 한번 엄지를 지나가 가지고 이미 뭐 다른 작업을 사람 눈앞에서 해버려요.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뭐 묶는다고 말하지만 네. 예,
저는 이런 느낌을 아예 안 주는 게 더 훨씬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응용한 버전이 있는데 한번 네. 보여줄게요. 일단은 이제 걸어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똑같네요. 네, 이렇게도 안 빠지고 이렇게도 안 빠지죠. 네. 네, 틈이 없어요. 네. 근데 이거를 좀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링을 이렇게 들면은 링 사이에 엄지를 이렇게 맞닿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요? 예, 좋아요. 네. 그러면 어떤 꽉 눌러도 현상이냐? 돼요? 예, 네. 너무 꽉 하면 손이 아프시니까. 네, 그렇죠. 예, 일단은 이게 줄이 이렇게 앉아 일단은 확실히 걸려 있죠. 네. 그리고 엄지가 막아가지고 링도 확실히 걸려 있고요. 다 네. 속박이 됐어요. 네. 이거를 좀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번엔 검지손을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네. 두 개 다 맞닿아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네. 약간 세워주시면요. 이 손가락도 손가락 링이 돼요. 그죠? 그렇죠. 손가락 링 안에 진짜 링이 확실히 걸려 있고요. 맞습니다. 이 링은 또 줄에 걸려 있어요. 네. 걸리고 엄청 복잡하게 링과 체인이 속박돼 있죠. 네. 그럼 여기서 체인하고 링 중에 한 개만 선택해 주세요. 체인. 체인이요? 네. 제가 실어준 다음에 체인을 잡아주면요. 그대로 네. 체인은 빠지고 링만 낫게 됩니다. 항상. 대박. 예, 이런 트릭인데요. 와. 앞에 거하고 성격은 약간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훨씬 뭐 그냥 뭐 의심 가는 부분이 없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마술의 원리는요. 저는 네. 이제 어렸을 때 제가 봤던 뭐 마술계 책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유명한 이 칼퍼푸스라는 사람의 책이 있습니다. 네. 예, 이 보면 이스드 매직 트릭 for children. 예, 애들도 할 수 있는 마술이란 뜻이죠. 이미 표지에서도 이 마술이 나오는데 예, 루피루피란 마술. 이게 지금 이거 예, 물론 이건 정식 이름은 아니지만 루피루피란 마술에서 이 책 안에 이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데 네. 이 방법 자체는 쓴 건 아닙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매주면은 어떠한 부분을 요 엄지에 걸린 걸 당겨도 위아래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걸로 그냥 끝인데 사실 이 뒤에 이펙트가 더 있어요. 예, 미국의 어린이 마술 대가인 데이비드 긴이라는 마술사가 있어요. 네. 그분이 이거를 어린이 한 명을 불러서 커다란 헤어밴드로 해요. 머리에 묶는 밴드요. 네, 커다란 헤어밴드로 하는데 어린이 팔목 안에서 색깔이 바뀌다가 마지막에는 두 개를 어떻게 묶어가지고 두 팔에 다 속박시키고 그렇죠. 하나를 선택하게 해가지고 선택한 것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마술이거든요. 네. 이거를 그대로 이 링과 체인으로 옮긴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보이는 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속박됐다고 한 다음에 먼저 들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동작으로 구멍 안에서 엄지를 맞닿게 해주세요. 네. 해요. 예, 이거 형태가 이미 요거랑 이제 거의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손가락이 있으니까 더 손가락을 어려운 느낌을 주려고 네. 말을 복잡하게 하려고 얘를 이렇게 하라 하면은 더 이게 속박하는 거죠. 손가락 링 모양이고 얘도 링이고 그래서 손가락 링 안에 링이 걸렸고 링은 또 줄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링이 만약에 없다면 이 줄은 어떤 상태냐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한번 링 한번 빼볼게요. 네. 아, 링 완전히 빼볼까요? 네. 네. 완전 빼고. 링을 빼면 그냥 이 상태예요. 그냥 걸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네요. 다시 한번 걸어주면요. 네.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양쪽으로 복잡하게 얽혔으니까 사람들 눈에는 심리적으로 맞습니다. 몽땅 다 걸렸구나 생각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양쪽으로 이렇게 고르게 늘어지는 게 좀 중요하고요. 네. 네,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수업한다면 친구들끼리 하기엔 좋아요. 물론 네. 가끔 곤란한 일이란 건 짝이 없어서 혼자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죠. 이거는 링은 절대 뺄 수가 없고요. 네. 줄은 어디든 잡아서 빼면 빠져요. 네. 여기서 매시언 초이스가 가는 거죠. 그렇죠. 링, 체인 아무거나 골라주세요 하면 체인을 고르면 제일 좋아요. 네. 체인은 땡기면 빠지거든요. 네. 링을 링을 고르면 별거 없습니다. 고르셨으니까 가지세요. 체인을 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예. 그래서 저는 뭔가 인위적인 동작이 없어서 네. 말로써 심리적으로 하는 그런 느낌으로서 마술을 하는 거라 좋아합니다. 네. 훨씬 더 어떤 뭐 기술적인 부담도 없이 할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다음 마술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상태로 잡았습니다. 네. 그러면 양쪽에서 빠질 구멍이 링이 전혀 없죠? 없죠. 예. 그럼 제가 이번에 좀 특별하게 한번 마술을 해볼 건데 한번 손바닥 원하는 수 한번 내밀어 주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제가 얘를 그대로 이렇게 내려줄게요. 네. 이렇게 내려주고요. 지금 요거 부분 손가락으로 잘 눌러주세요. 저쪽 네. 손가락. 저쪽 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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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네. 네, 그럼 잘 보세요. 잡아가지고 하나, 둘, 셋 해주면 빠지게 됩니다. 오. 이런 연출이 하나가 있고요. 네. 이게 설명이 좀 겹치는 게 있으니까 다음 트릭도 그대로 연결해서 한번 일단 보여줄게요. 알겠습니다. 다음 트릭이에요. 비슷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걸려 있고요. 이번에는 손바닥에 놓는 게 아니고 직접 링을 손으로 잡아주세요. 네. 예,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네, 그렇죠. 얘를 더 어렵게 하기 위해 일단 한번 꽈주고요. 네.
더 어렵게 위해 한 번 덮어주고요. 묶었네요. 더 어렵게 하게 한 번 덮어주고요. 3번이나. 네, 네, 마지막 마법의 기운을 불어줍니다. 잡아가지고 이제 꼬였죠? 빠져나오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런 연출인데 네. 네, 이 두 가지를 제가 동시에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그냥 원리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자, 아마 여러분들이 알 법한 유명한 스테이지에서 하는 짧은 레파토리에서 나오는 마술인데 네, 그 목통과는 실크 같은 거 있죠? 네. 네, 그런 원리인데 제가 아는 원리의 이 소스는요. 일본의 마술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시게오 다카키라는 마술사가 있습니다. 실제 국회 도서관의 번역가로 활동하신 분인데요. 네, 이분의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지금 일본어로 써져 있지만 실제로 영어로 된 책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익숙한 그림이 나오는데요. 해법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살짝 보여줍니다. 네. 이름은 로프, 낫 앤 완드라는 부분이에요. 이 책에 있는 트릭을 그대로 완전 똑같이 링하고 체인으로만 표현한 거예요. 역시 이제 매듭의 특수성을 이용한 건데 먼저 이렇게 걸렸다 보여주시고 네. 첫 번째 트릭. 네. 첫 번째 트릭은 이 책하고는 다르지만 약간만 다르고 이제 기초가 똑같은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아니고 네. 마술사의 손에 네. 이렇게 한 다음에 확실히 빠져나올 구멍이 없다 한 다음에 관광한테 손을 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중요한 게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네. 그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이 관객 쪽으로 향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네. 네. 그러면서 여기서 미스 액션 같은 게 들어가는 건데 네. 마술사가 손이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서 편한 손에 중지가 빠지면서 자, 이 부분 잡아주세요. 손으로 눌러주세요 해요. 반대 손으로. 그때 마술사는 어떻게 하느냐. 네.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이 검지손에 엄지가 여기로 들어가요. 네, 이렇게 네네네. 되게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했으면 그냥 손을 놓고 엄지에 둘 다 걸어서 옮겨준 다음에 네. 이렇게 하다가 빠질 것 같을 때 오, 힘을 주면 괜찮네 이것도. 자연스럽게 빠져요. 네. 자, 두 번째 아까 했던 것도 원리는 똑같아요. 네. 단지 이제 뒤에 좀 특수한 매듭이 하나 들어가는 건데 역시 이렇게 잡아서 보여주고 이번에는 관객한테 링을 잡아달라고 하고요. 네. 예, 여기 뭐 이런 거 없어요. 예, 물론 여기서 그냥 하면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네. 예, 이거를 좀 더 드라마틱하게 하기 위해서 네. 이 상태에서 편한 검지손이 안쪽에서 네. 얘를 한번 잡아서 당기고 똑같이 한번 당기고 뭐 두 번까지 해도 됩니다. 네. 예, 세 번째 한 다음에 네. 마지막이 그냥 이쪽 엄지로 옮겨가는 거예요. 네. 아까 했던 풀리는 방식. 네.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놔준 다음에 이렇게도 풀려요? 잡아서 하는데 신기하다. 이게 근데 진짜 재수가 없으면 풀리는 건 맞는데 이 체인 때문에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살살살 하다가 야, 해주는 방식. 괜찮네 네, 이거. 궁극적인 마지막에 있는 풀리는 기법은 똑같은 거예요. 네. 와.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자, 시작하죠. 다음 연출입니다. 이번에는 링을 쓰지 않고 이 체인만 사용합니다. 네. 네, 체인만 사용하는 거고 네. 굉장히 클래식한 마술이고요. 아예 그냥 마술용어로 딱 정착된 마술이에요. 이름은 엔들리스 체인이라는 마술입니다. 네. 그냥 마술 용어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네. 보여줄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멀쩡한 체인이 하나가 있고요. 네. 얘를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놔줍니다. 네. 자, 일단은 이거 갖고 뭐 할 거라면요. 내기 같은 걸 할 거예요. 내기. 예, 내기 같은 걸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놔주고 이렇게 팔자 모양을 만듭니다. 네. 이렇게 접어주면 완전 팔자죠? 그렇죠. 팔자라는 게 이제 무한대, 인피니트 그런 걸 좀 상징하죠. 네. 그래서 이제 마술계에서 엔들리스 체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양쪽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당기면요 네. 풀리는 경우가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잡아가지고 또 역시 똑같이 팔자를 만들어서 어디를 선택하냐에 따라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관객이 해야 되는 거 뭐냐? 걸리는 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걸고 막 내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래가지고 관객분께서 한번 이 상태에서요 잡아가지고 원하는 것 중 하나 아무거나 선택해. 아무거나요? 예. 저는 작은 거. 여기요? 네. 바꿀 마음 없으시죠? 네. 네. 그대로 제가 잡고 당겨주면은 풀립니다. 헤이. 네. 그래가지고 네. 원래는 제대로 선택하셨다면 저는 이제 보면 느낌이 좀 오거든요. 네. 네, 이 정도에서 어디 선택하냐 하면은 여기를 선택하면은 당기면은 걸린다. 느낌이 와요. 네. 네. 한 번 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잡아가지고
그대로 해줘가지고 아무데나 한번 선택해 보세요. 여기 모양 예쁘게 해줄게. 이번에 여기요? 왼쪽.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또 제가 잡아서 이렇게 당기면은 풀려요. 에헤이. 그래가지고 네. 예, 얘를 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놓는데 네. 사람들이 아니 뭐 둘 다 풀리고 뭐 둘 다 걸리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느낌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여기를 선택했어요. 여기를 선택했어요. 네. 얘를 이렇게 잘 풀어주면은요. 이렇게 풀리는 부분이잖아. 아. 네, 여기는 걸리고요. 그죠? 네, 이런 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네. 예, 마지막 기회 잡아가지고 넣고 합니다. 아무데나 하나 선택해 주세요. 이번에 오른쪽. 그리고 또 하나의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그럼 왼쪽. 아니 아, 예. 알고요? 오케이. 또 하나의 기회가 뭐냐면 네. 제가 뭐 여기를 잡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뭐 여기 있는 모든 줄 중에 어디를 한번 잡을까요? 여기 요쪽. 요거요? 네. 요거 잡을까요? 이게 땡깁니다. 네. 어느 쪽으로 땡길까요? 헤이. 자. 예. 이런 트릭이에요. 네. 그래서 체인 가지고 하는 솔직히 뭐 마술이라기보다는 약간 배차, 이제 내기 하는 거 중에 일종인데 마술계에서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엔들리스 체인이라고 불러요. 엔들리스 체인. 엔들리스라는 이유는 이제 아까 봤듯이 팔자 모양이 되잖아요. 네네. 네, 팔자 모양의 체인이 되니까 팔자는 인피니티 루프, 무한대 루프 형태를 띠기 때문에 예, 그렇게 부릅니다.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마술은 아니지만 아마 그래도 최소한 100년 정도는 됐으리라는 트릭이고 네. 옛날 고전 마술사들은 자기네들만의 루틴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조지 블레이크도 루필루비라는 책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자기만의 루틴을 또 소개하기도 했었고요. 네. 1949년도쯤에 쓴 책으로 알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해법은 공개하지 않고요. 네. 인터넷에 엔들리스 체인 매직 검색하면 네, 다양한 방식들이 나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니 톰슨 이제 공연 스테이지 네임은 이제 그레이트 톰슨이라는 마술사의 시연을 찾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네. 네, 가장 당위성 있고 재미있게 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좋을 거고요. 그래서 이 체인 하나 가지고 하는 되게 재밌는 예, 뭐 놀이 같은 마술이니까요. 네,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드롭닝에 대한 이야기와 드롭닝 도구를 이용한 다양한 연출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김원희 마술사님 오늘 마지막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이 한국 마술 교육 시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이제 드롭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가지 활용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소개해 봤습니다. 예,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만의 아마 또 새로운 방식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고무밴드 마술이나 조그만 뭐 스트링을 이용한 마술 같은 거를 응용해서도 얼마든지 다른 마술을 또 표현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마술을 배우는 분들께서 이 도구를 통해 알아주셨으면 하는 점은 네. 예, 마술의 트릭이 단순한 장난감 같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마치 생각지 못한 작은 요소들을 활용해서 상식에 벗어난 신비함을 극적으로 연출하는 기발한 발상의 전환이 있습니다. 네. 이처럼 마술의 구조와 트릭을 이해하는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하고 전달한다면 마술은 더 이상 가벼운 놀이나 속임수가 아니고 하나의 유흥이자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예술 문화로서 인정받고 널리 퍼져나갈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앞으로도 마술의 역사나 이론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드럼링 같이 자꾸 단순한 도구들을 또 꾸준히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